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취업 영주권의 기각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골목들이 어둡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보조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마리화나 소재 허용 적정치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머물던 미국인 약 200명이 전 세계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 전원이 캘리포니아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현재 뉴저지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currently have no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in New Jersey and no persons under investigation.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저지주에 침투할 경우를 대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Working closely with officials at the Port Authority, John is here, which operates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to ensure that any passengers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coronavirus are properly screened so they do not pose a threat to the public at large.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는 처음 발병된 탓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염됩니다. Symptoms of fever,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CDC believes at this time that symptoms of this virus may appear in as few as 2 days after exposure to as long as 2 weeks after exposure.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주의하며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5명이며 뉴욕을 포함한 26개 주에서 110명의 의심 환자가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최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역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 허가 소지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의 숨은 동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선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먼저라며 포괄적 이민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해 28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전체 시의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안은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추가로 5명의 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지지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주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과 펠릭스 오르티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의된 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내용뿐 아니라 처벌 기준도 현행 0.18%에서 0.12%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는 2018년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춘 주가 됩니다. 앞서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1990년 중반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주요 원인 중 30%가 음주운전에 인한 것으로 총 사망자 수도 44만 명에 이릅니다. 해당 법안이 가족과 친구를 잃거나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업 영주권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도 늘고 있습니다. 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26,433건의 취업 영주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8.7% 줄었습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13,7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4.8%나 급감했습니다. 기각률은 17%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시민권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도 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권 신청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시민권을 신청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는 무려 80여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부 판정이 급증해 연간 거부 판정이 9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은 급증했으나 시민권 취득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하 심사를 강화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거나 음주운전 등 형사 범죄 전력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지난 수년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거리가 어둡다는 주민들의 지적에도 타운 정부는 책임을 전력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팍 시의회 원래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팰리세이즈 파크 거리의 가로등을 보면 불빛이 희미하게 나오는 가로등이 많으며 해가 지면 전체적으로 타운이 너무 어둡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각종 사건 사고의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가 지면 너무나 어둡다고 위험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타운홀 바로 옆에 있는 브로드 애비뉴의 한 가로등은 며칠째 불빛이 꺼져 있는 상태라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로렌조 타운 행정관과 의회는 가로등 문제는 시의회와 관련이 없다며 가로등 밝기 문제나 증설 등 모든 소관은 전력회사인 PSEG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타운은 가로등 부족 등으로 주거지역이 너무 어두워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운의 번화가인 브로드 애비뉴를 제외한 골목들의 가로등 개수가 현저히 부족해 퇴근길 여성들을 노리는 강도, 성폭행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액세스 라이드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운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창원 기자입니다. 리로이 컴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조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행 요금과 시간을 뉴욕시 전철 및 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월간 이용 횟수를 16회 이하로 제한하고 편도 운행 요금을 $15를 제한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의 요금으로는 최대 4마일밖에 이동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 등교나 직장 출퇴근이 불가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경우 즉시 발효되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와 윌리엄스버그에 30마일의 자전거 보호도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20년 그린웨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루클린 일대의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4에비뉴 북쪽에서 바클레이 세너, 윌리엄스버그 미커 에비뉴에서 뉴 코슈슈크 브리지까지 연결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교통당국은 올해 안으로 30마일의 자전거 보호벽이 있는 전용 차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곳곳에서도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전용 차로를 만들어 연내 10마일 이상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17년 양방향 보호벽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든 후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가 연평균 54%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9년 자전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자전거 보호벽은 뉴욕시내 사고를 25%나 줄게 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일대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주가 다시 한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마리화나 소지 허용량을 놓고 주지사와 주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 상하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게 3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경우 소지 허용량을 1온스로 제한하는 제안을 하고 있어 주의회와 주지사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사는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 적발 시 $125의 벌금과 2온스 이상 마리화나 소지 시 경범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른 두 입장 간의 합의점을 찾아 뉴욕주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퀸즈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여학생의 팔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환청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다음 달 13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퀸즈 빌리지의 고등학교 인근에서 16세 남학생이 자해 총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생은 총상을 입기 전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약 100명의 학생들이 사고 현장 인근에 모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학생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인 조셉 정 씨는 자신의 전 부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27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 동기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뉴욕주 재무국 온라인 웹사이트와 지역 사무소 등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하며 지원 자격은 소득이 $69,000 미만인 뉴욕 주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올 첫 번째 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건 때문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 예산안대로 집행될 경우 뉴욕시가 메디케이드에 $11억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행정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재설계팀을 구성해 메디케이드 지출 중 $25억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뉴욕시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평택의 미군기지 인근에 있는 렌탈 부동산 포레스트 하이츠 하우스를 구입해 주한 미군 요원이나 가족에게 렌트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2월 1일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오후 5시 30분과 7시에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어떻게 한국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는 지난 46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CS 교육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캐티 김을 모시고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캐티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네. 취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민자로 살면서 언어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자녀 학교를 가셨다든지 차량국에 가신다든지 우체국에 가셨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 불이익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5년 전부터 저희 KCS 영어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저희 이 영어 프로그램은 KCS 교육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 영어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의 도움으로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레벨은 초급과 중급 레벨의 영어를 7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에서는 인터뷰 시 필요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에 혹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16세 이상이시면 뉴욕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 네,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주 2회 예를 들어 월수, 화목 또는 수, 금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에 3시간씩 공부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클래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될까요? 네, KCS에 예약 전화 주시고요. 등록하러 오셔서 등록과 함께 그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저희 KCS 전화번호는요. 718-939-6137이고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예약 가능합니다. 네, 또 수시로 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그 등록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등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KCS 교육부 프로그램 매니저 캐티 김을 모시고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